자, 앞서 브레이킹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이제는 이 춤이 어떻게 대중화의 바람을 타게 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브레이킹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죠. 바로 배틀. 이 배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롱스의 배틀 문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브롱스의 힙합 파티에서 출연한 브레이크보이, 즉 비보이, 비걸들이 나타나면서 이 춤이 점점 서로 경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클럽 같은 데 가보시면, 만약에 가보시지 않았더라 하더라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클럽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보면 누군가가 춤을 아주 잘 추면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모여들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동그란 원으로 모여들어서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보고 환호하고 박수도 치고 하는데, 이거를 힙합에서는 사이퍼라고 합니다. 힙합에서 사이퍼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래퍼나 댄서들이 모여서 서로 돌아가면서 즉흥적으로 노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이퍼에서 누군가 한 명이 멋지게 춤을 추고요,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 아무래도 그 다음에 나와서 춤을 출 사람은 좀 부담이 가겠죠. 아무래도 방금 나왔던 사람보다는 좀 더 멋진 걸 해야 박수를 더 받고, 왠지 그래야 될 것만 같은 자연스러운 심리적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어렵거나 더 멋있는 춤을 춰서 관객들의 박수를 더 많이 받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또 그 직전에 춤을 췄던 사람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앞전 사람보다 더 멋있는 걸 하려고 막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사이퍼라는 공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경쟁의 장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서로 춤을 겨루는 배틀이라는 개념이 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배틀이라는 것은 뜻은요, 배틀의 뜻은 사실 전투라고 불리는 다소 좀 공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또 실제로 비보이 비걸들의 배틀은 다소 격양된 분위기를 많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특히 그 거칠었던 브롱스의 흑인들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도 막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기도 했었을 그런 갱스터들이 힙합 파티에서 놀고 있었을 테니 이 춤만 갖고도 얼마나 기싸움이 심했겠어요. 하지만 이 파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브롱스의 평화를 위해서 모였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는 치고받고 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이퍼에서는 오로지 실력으로만, 춤으로만 붙어야 되는 거였어요. 암묵적으로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칠고 강한 어떤 감정과 에너지, 상대보다 내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욕구들, 이런 것들을 오직 춤으로만 표출을 해야 되니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현장이 뜨거웠죠. 관객들이 열광하고요, 댄서들은, 비보이 비걸들은 점점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함께 과열이 되면서 이 배틀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아주 재미있는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한 이 배틀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소통의 창구가 되기도 했었어요. 브레이킹 배틀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아주 뜨거운 몸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춤을 우리가 몸의 언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들도 배틀에서 서로 춤을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배틀을 했는데, 오늘 내가 쟤한테 좀 밀린 것 같은데 이게 좀 마음은 분하긴 한데 저 친구의 어떤 스타일을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쟁심과 함께 상대에 대한 존중도 함께 자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배틀이 끝나고 나면 네 춤은 어떤데? 내 춤은 이렇다? 이러면서 이런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점차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서 브레이킹을 즐기는 커뮤니티, 나아가서는 친했던,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팀을 결성해서 활동하는 현상 역시도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이런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고요,
또 본격적으로 브레이킹을 다루는 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브레이킹 역사에서 그 초기에, 브레이킹 역사 초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대표적인 팀들로는 뉴욕 시티 브레이커즈, 락스테디 크루, 줄루 킹스, 다이나믹 락커즈 이런 팀들이 있고요. 또 이러한 팀들 중에서도 또 유독 출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전설적인 댄서들도 있죠. 대표적으로는 미스터 위글스, 크레이지 렉스, 켄 스위프트, 이즈락 이런 댄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댄서들은 당시에 정말 전방위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요. 또 수많은 댄서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힙합과 브레이킹에 유입을 시킨 그런 공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브레이킹 고유의 동작들을 창조해내기도 했고요. 또 이 시기에 올드스쿨 그리고 브레이킹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장르 역시 세분화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은 또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브레이킹이 장르가 아니었어요? 무슨 장르가 또 세분화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참고해 보면은 초기 브레이킹은 그야말로 그 브레이크 비트, 그 드럼 비트 구간에 춤을 추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브레이킹 이제 뱅글뱅글 막 머리로 돌고 하는 춤으로 이해를 하시잖아요. 네, 이런 춤으로서의 브레이킹은 이 시기에 이제 정립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런 전설적인 댄서들을 통해서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편, 브레이킹의 특징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전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런 수많은 전설적인 팀들과 댄서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브레이킹의 매력을 전파하면서 이 브레이킹이라는 문화는 뉴욕을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미국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여러 팀들이 나타나고요. 또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도시별로 막 서로 배틀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문화가 유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죠. 자, 이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요. 이 흐름은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더 가속화되고 더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모두가 알고 있죠. 마이클 잭슨이라는 아티스트의 문워크와 같은 퍼포먼스가 이제 선보여지면서 더욱 강력한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요. 또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문워크도 브레이킹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죠. 자, 문워크는 좀 세분화시키면 팝핑이라는 장르의 동작입니다. 하지만 역시 브레이크 비트 구간에서 춤을 췄다라는 개념, 초기 개념으로 본다면은 브레이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역시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의 엄청난 파급력을 거치면서 대중매체들이 더더욱 브레이킹을 조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방송 매체에서 소개되기에 이르는데요. 뉴욕 시티 브레이커즈라는 팀이 당시 미국에서 유명했던 소울 트레인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영상은 뭐 지금도 유튜브에 검색만 해보면 찾아볼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영화도 만들어집니다. 1983년에 플래시 댄스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1984년작 비트 스트리트, 브레이킨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여담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많은 분들이 브레이킹이라는 단어보다는 브레이크 댄스가 더 익숙하게 들리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처음 출 무렵에는 브레이킹이 아니라 브레이크 댄스라고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사실요, 이걸 미국 본토 댄서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춤이 정립될 당시에 브레이킹, 그러니까 브레이크 플러스 ing로 해가지고 명사화 시켜서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송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소개를 하면서 멋대로 브레이크 댄스라는 단어로 바꿔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몰랐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뭐 그게 의미가 그게 그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 제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제가 이해를 도와드려 보자면요. 예를 들면 판소리 있죠? 우리나라에. 자, 판소리는 뭐 어떤 소리, 즉 사운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한국의 민속학을 지칭하는 명사인데요.
근데 이 판소리를 가지고 뭐 외국의 누군가가 판노래 혹은 뭐 판소리 노래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이제 그걸 몰랐던 사람들은, 외국의 어떤 사람들은 아, 뭐 그렇구나 할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뭐 소리꾼들은 그거 잘못된 표현이다 라면서 좀 불쾌감을 표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경우였던 겁니다. 브레이킹과 브레이크 댄스는요. 뭐 이해가 좀 되실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많은 영화도 만들어질 정도로 브레이킹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는 겁니다. 미국을 벗어나서 멀리 유럽에도 전해지고 그리고 더 멀리 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게 되죠. 자, 배틀이라는 특유의 경쟁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대회들도 생겨나게 돼요. 자, 초기에는 힙합 파티가 열렸던 힙합 클럽 혹은 동네 공터, 그냥 뭐 거리에서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벌어지던 소규모 이제 배틀 대회들이 있었는데 점차 뭐 기업의 후원이 들어가는 대규모의 대회들 역시 생겨나게 되죠. 대표적으로는 미국에서 열렸던 프리스타일 세션, 라디오트론, 비보이 서밋 같은 대회들이 있고요. 독일에서 열린 배틀 오브 더 이어, 영국의 UK 비보이 챔피언십 같은 대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대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대회들만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 이후로도 아주 수많은 크고 작은 대회들이 열리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며 어떤 대회들은 또 각자의 전통을 지키면서 만들게 되고요. 또 어떤 대회들은 계속해서 규모를 키워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힙합의 탄생으로부터 약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까지 오게 된 거죠.